솔직히 말해봅시다. 국제정치판에서 주권은 신성하다는 말, 이거 다 개소리인 거 아시죠? 힘없는 나라의 주권이란 건 깡패 형님이 기분 좋을 때나 지켜주는 조건부 서비스에 불과하니까요. 흔히 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좋아 앞마당이지, 사실상 미국이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확장 멀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살벌한 안방에 겁대가리 상실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미국의 원수들인 중국이랑 러시아 형님들을 초대해 술판을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베네수엘라가 딱 그 짝입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며 항공모함을 띄우고 참교육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1위의 석유를 깔고 앉아서도 국민을 쓰레기통 뒤지게 만든 기적의 무능함, 그리고 빡친 천조국이 옆집을 어떻게 조용히 질식시키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가 처음부터 미국의 발작 버튼이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둘은 아주 꿀떨어지는 사이였죠. 베네수엘라 땅 밑에는 석유가 그야말로 강물처럼 흐르는데 문제는 얘네 기술력이 거의 구석기 수준이라 미국 형님들의 자본과 기술 없이는 이 기름을 퍼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는 있는데 요리할 줄 몰라서 미국 셰프를 모셔온 거죠. 그렇게 80년 동안 미국의 충실한 주유소 노릇을 하며 서로 윈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우고 차베스라는 희대의 트롤러가 등장합니다. 이 양반, 단순히 반미를 외친 게 아니라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어그로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두들겨 패서 전 세계 왕따로 만들어놨는데 차베스가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후세인이랑 어깨동무하고 인증샷을 박은 겁니다. 이건 뭐 학교 일진이 찐따 만들어놨더니 가서 우리 베프임 선언한 꼴이죠. 심지어 9.11 테러가 터져서 미국이 눈 돌아가 있을 때 그거 니네 자작극 아님? 이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결심했죠. 아, 저 새끼는 말로 해서 될 놈이 아니구나. 금융치료가 시급하다. 결정적인 자충수는 석유 국유화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끈적끈적한 중진류라서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수인데 차베스는 미국 놈들이 우리 돈 다 빨아먹네? 라며 미국 기술자들을 다 내쫓고 정유시설을 뺏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도 모자라 거위 목을 비틀어버린 꼴입니다. 기술자가 없으니 기계는 녹슬고 생산량은 나락으로 갔죠. 그 뒤를 이은 마두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유가는 떨어지는데 복지로 돈은 뿌려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게 무한 돈 복사였습니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도 안 읽은 짓을 한 거죠.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니까 밥 한 끼 먹으려면 돈다발을 리어카로 실어 날라야 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진 겁니다. 국민들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그 수백만 난민이 향한 곳이 하필 또 미국이네. 마약은 덤으로 딸려오고 미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에서 마약 냄새 진동하고 난민들이 담 넘어오는 상황이니 이제 이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위생관리 차원이 된 겁니다. 이때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형님은 복잡한 거 딱 질색이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야, 마두로, 너 그냥 죽을래? 내려올래? 라며 화끈하게 조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돈줄인 석유 수출을 틀어막고 해외 계좌를 싹 다 동결시켰습니다.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심지어 마두로 현상금으로 일 500만 달러를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군이 직접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두로 옆에 있는 경호실장이나 장군들한테 야, 저거 배신하고 로또 당첨될래? 라고 꼬시는 겁니다. 마두로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내 경호원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돈다발로 보일 때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때 용병들이 침투해서 마두로 납치 시도했다가 실패한 영화 같은 일도 있었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너는 언제든 쥐도 새도 모르게 갈 수 있다. 잠시 바이든 형님이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미쳐 날뛰니까 바이든이 야, 마두로, 너 선거 똑바로 한다고 약속하면 제재 좀 풀어줄게. 우리 기름 좀 쓰자라며 딜을 쳤습니다. 마두로는 당연히 콜을 외쳤죠. 근데 애초에 독재자가 선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마두로는 야당 유력 후보들 출마 금지시키고 개표 조작해서 또 당선됐다고 우겼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야, 우리가 집계한 증거 여기 있다. 네가 졌어. 라고 팩트를 들이밀어도 그냥 씹어드셨죠. 바이든 형님, 완전히 호구 잡힌 겁니다. 빡친 미국은 즉각 제재를 부활시켰는데 이번엔 아주 엽기적인 보복을 합니다. 마두로 전용기가 정비받으러 도미니카 공화국에 주차돼 있었거든요. 미국이 이걸 그냥 레카차 끌고 가듯이 압류해서 미국 본토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의 1호기를 훔쳐온 건데 이건 너는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수배 중인 범죄자야 라고 전 세계에 생중계한 꼴입니다. 진짜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죠. 자, 이제 시즌 2 트럼프의 리턴즈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르가 정치 드라마에서 범죄 스릴러로 바뀝니다. 트럼프 캠프가 주목하는 건 트렌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 갱단입니다. 이놈들이 난민 틈에 섞여 미국까지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이 이 갱단에게 무기를 대주고 반정부 시위 진압이나 정적 암살에 써먹는 공생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이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는 순간 마두로 정권은 더 이상 국가정부가 아니라 테러 지원 단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국제법이나 주권 문제 다 건너뛰고 그냥 테러범 소탕작전이라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치트키가 생기는 겁니다. 마두로 입장에서는 외교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델타포스가 천장을 뚫고 들어올 명분이 완성되는 거죠. 더 골 때리는 건 마두로 목에 걸린 현상금입니다. 원래도 200억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0억 원대, 약 7억만 달러 선로 떡상했습니다. 거의 영화 존 고응 수준이죠. 만약 당신이 마두로의 경호실장이라면 어떨까요? 저 양반 모가지 하나면 나랑 내 자식 손자까지 하와이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마두로는 극심한 의심병, 즉 파라노이아에 걸려 있습니다. 자국 군인도 못 믿어서 쿠바에서 수입해온 용병들로 경호팀을 싹 물갈이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미상궁 없으면 못 먹을걸요? 미국은 CIA 비밀공작까지 승인했습니다. 밖에서는 미군이 조여오고 안에서는 내 부하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 트럼프는 지금 마두로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피 말려 죽이는 멘탈 붕괴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몽둥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거기엔 스텔스기 F-35가 실려 있죠. 마두로 정수리에 스코프를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반미 정권을 뿌리 뽑고 친미 정권을 세워서 석유 패권과 안보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웃음기를 거두고 현실을 봅시다. 지도자 한 명이 자주권이라는 뽕에 취해 깡패 같은 초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 대가는 죄 없는 국민들이 치릅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고 병원이 멈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생지옥. 국제 정치판에 정의 따윈 없습니다. 오직 국익과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차가운 정글일 뿐이죠. 힘없는 나라가 눈치마저 없으면 그 결말은 지도상의 소멸이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을 키우지 않고 정신승리만 하는 국가가 맞이할 예고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막장 드라마의 가장 오픈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신은 베네수엘라에게 석유라는 서버 최강의 사기 아이템을 줬는데 정작 그 아이템을 쓸 수 있는 지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리니지 집행검을 들고 1레벨 몬스터한테 죽은 꼴이나 다름없죠. 자원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원을 관리할 시스템과 동맹이 없으면 그저 도둑들의 맛집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는 넷플릭스가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영화에만 있고 현실에선 아무도 약자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지갑과 내 나라의 국방력만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죠. 지금 여러분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면서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살벌한 외교적 줄타기의 결과물인지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지 내일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진 않으니까요. 힘이 정의를 만드는 세상에서 부디 여러분은 똑똑한 강자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깡패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이었습니다.